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뒤인 4시 반부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해법이 나올지 관심인데요. 오늘 정치권 소식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후 4시 반 차담회 형식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독대 대신에 대통령과 한 대표 옆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다고 합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고 갈까요?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이미 장 회담 전에 이미 3가지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중점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나 그다음에 그 인적 개편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명태균 씨나 김대남 의혹에 이제 그 협조를 해라. 네. 3가지 요구한 것 플러스 아마 이제 그 의료 개혁이나 최근에 그 민생 문제까지 폭넓게 네. 상당히 의논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폭넓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면 네. 뭔가 좀 중점을 두는 것들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이 국민의 민심이다, 눈높이에 맞다라는 부분을 내세울 것 같은데요. 특히 앞서 얘기했던 그 3대 요구안을 그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이 부분들을 용산이 받아줄 수 있을지 여기에 좀 저는 중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3대 요구 중에 인적 쇄신 부분도 대통령의 임명권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떤 그 진상조사 해명에 대해서 김 여사가 협조를 하라라는 요구 자체는 어찌 본다면 수사에 협조하라라는 말로도 넓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용산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뭐 의료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의제들도 중요하겠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들을 용산에 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당한 정도의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독대 분위기, 면담의 분위기 자체가 급냉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결과 나올지 참 관심인데 저희도 방송 시간에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대통령실이 사후의 결과만 언론에 알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회담이 끝난 이후에 발표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동훈 대표는 주말 동안 면담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가 어제 측근들에게 본인은 김 여사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할 말은 다 했고 자신이 요구한 3가지가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용산으로 공이 넘어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신의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답이 궁금하겠죠. 윤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했던 수준의 얘기를 다시 한다면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가 이제 진실 규명하는데 좀 협조하라는 취지의 요구도 있었잖아요. 3대 요구 중에. 그 협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장현주 변호사님은 특검도 뭐 포함이 될 것이다. 특검 수용도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자, 오늘 일단은 면담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마지막으로 어제 측근들에게 한 얘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추가 입장을 내놓는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이게 상당히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는 이유가요. 예를 들어 이제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을요 전면적으로 이제 중단할 수는 없죠. 외국하고 이제 정상의 부부 정상 외교도 많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좀 전략적으로 자제할 필요는 있겠다. 전면 중단 안 되더라도 좀 전략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대외 활동 이렇게 제안하면서 그것도 이제 좀 소외된 공간에 주로 봉사나 언론에 많이 노출 안 되는 진짜 봉사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적 쇄신도 그래요. 인적 쇄신도 이제 바로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당신은 그러니까 이게 당신을 예를 들어 이제 정리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대통령실에 전면 쇄신이 좀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비어 있는 자리도 많고요.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실을 좀 전면 개편하는 차원의 소위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좀 지목되던 이런 분들에게 좀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 타협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진상규명 협조는 특검은 아니고요. 특검 14개나 되는데 이 특검 받으면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 정도가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게 특검이나 수사 이런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 씨와 관계를 좀 해명을 하면 한동훈 대표한테 쭉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해주면 한동훈 대표도 이제 오해가 있으면 또 오해 풀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대책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제 아마 저는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명태균 씨와 쭉 있었던 관계 있잖아요. 실제 대통령 되고 나서 뭐 국정농단이나 이권 이런 데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정리했다. 이걸 소상하게 설명하면 그럼 한동훈 대표도 저는 납득할 부분이 있다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세 분이, 저는 두 분이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뭐 저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네. 서 변호사님 의견을 전망을 쭉 들어봤는데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그 조치를 고려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뭐 서 변호사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면담의 성과에 어떤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이걸 성공으로 볼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인적 쇄신이 받아들여지고 뭐 어느 정도 절충한 정도로만 이야기가 돼도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성과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3대 요구안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여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인 요구의 최소치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치조차도 절충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적인 분노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입장과 계속 똑같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특히 오늘 아마 이야기 중에 뭐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또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정도만 가지고서는 지금 김 여사에 대한 논란들, 국민들의 의혹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2부속실이라든가 뭐 특별감찰관 같은 것은 앞으로의 일에 대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나 리스크를 잠재우고 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현재 벌어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논란들을 어떻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소하고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이 분명한 답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회동 결과에 대한 그 평가는 그 기준이 이제 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텐데요.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인지 면담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회동이 있다고 합니다.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떻습니까? 만나는 게 중요하죠. 지금 국민과 나라의 삶 전체가 백척간두입니다. 오늘 두 분이 만나시는데 변명, 요식행위로 끝내지 마시고 전향적이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정치권 상황을 보면은 뭐 크게 성과를 당장 뭐 크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한동훈 대표를 이제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자꾸 하는 게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그 특검에 대해서 아마 동참을 해라. 계속 이제 이 부분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요, 특검에 그 동참을 요구하려면 특검의 내용이 더 이게 그 합리적으로 돼야 되고 더 이제 그 법리에 맞게 예. 돼야만 이게 동참하는 여론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이 특검하는데 아무런 게 근거도 없이 사유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어디 줄이 나가야죠. 꼭 필요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요거는 특검해야 되겠다. 딱 한두 개로 딱 줄이 나갔으면 그거는 특검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13개인가 14개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막 그냥 의혹만 넣으면 명태균 의혹만 넣으면 이게 공천 개입 뭐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도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요. 특검이라는 게 며칠이나 뭐 10년, 20년 한 게 특검입니까? 특검하는 게 보통 몇 달이죠. 하나 정도 수사하는데 도이치모터스 하나 하는데 지금 4년 6개월 동안 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 가지고. 근데 이걸 가지고 13개를 해라? 그럼 이게 특검이 어느 특검이 뭐 몇 명이 뭐가 13개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상술 특검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의혹만 가지고 무한정 늘리니까 오히려 이게 더 특검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한정 늘리면요.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히 그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가다 보면 공천계획까지 늘어다 보면 공천권자는 한동훈 대표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저는 더 친한 의원들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는 민주당이 진짜 특검할 생각이 있나? 아니면 이게 그냥 오히려 대국민 선전하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닌가? 저는 확실하게 그걸 보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공격이 뭐 중요하겠어요? 이재명 대표 지금 11월 달에 선고 2개 있잖아요.
부인까지 하면 세 개입니다. 이러다면 이게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온갖 관심이 있지. 뭐 김건희 여사가 뭐 기소돼가지고 집행유예를 받든 벌금 받든 이게 뭐 몇 년 뒤의 일인데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저는 모든 게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메시지, 장 변호사님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서 변호사님께서는 관련된 민주당의 모든 어떤 공세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모든 이슈들을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와 연결짓는 것도 저는 논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검찰이 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4시간 동안 무혐의로 브리핑을 하면서 실제로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신청조차 없었다라는 부분까지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인 것인지 아니면 수사 자체가 미진했기 때문에 증거를 못 찾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과연 이 결과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더 깊게 생각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 모든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특감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 오늘 면담 내용 중에서 이 3대 요구안에 대해서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친한계 의원들조차도 이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면담의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특검 추진에 있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라든지 또는 협의 가능성이라든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계속 여쭤볼게요, 장 변호사님한테. 그러니까 앞서 들은 이재명 대표 발언, 이 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한 대표에게 자신과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한 대표가 바로 수용을 했거든요. 네. 그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고된 상황에서 오늘 바로 그 야당 대표와의 그 회동을 지금 잡았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좀 놀랍긴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국 결과를 냈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야당 대표와도 한 번 더 만나달라라고 이제 그런 취지의 제안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제 공지가 나와서 뭐 만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무슨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해지겠지만 일단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대통령과의 중요한 면담 몇 시간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숨은 함의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결국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독자적인 지위와 위치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한동훈 대표는 단순히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뭐 거기에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그런 당대표가 아니라 결국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의 독자적인 지금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야당 대표와도 협상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실과도 면담을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설령 오늘 대통령과의 이 면담 자체가 별로 뭐 빈손으로 끝나고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야당 대표와도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본인이 이 모든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을 좀 주장하는 모습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대통령과의 회동이 끝나면 이제 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그 회동 일정도 이제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럼 뭐 잡히겠죠, 곧. 자, 서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친한계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다음 달 이제 2개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 여사 문제를 그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까지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들을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친한계에서. 왜 그럴까요? 아마 이제 뭐 계속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가 판단하는데 김 여사 문제가 이제 조금 이재명 방탄에 이용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우려 때문에 아마 빨리 정리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문제. 친한계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제 말은 어떻게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지 그게 쉽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 타협점이 넣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완전히 요구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김건희에서 라인이라고 지목된 뭐 7명이나 10명, 10상씩 이거 이렇게 다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아예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 이게 서로 대화라는 게 그 서로 타협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절충선에서 타협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뭐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도 만나는 괜찮다 봐요. 모든 정치는 이게 일단 만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도 만나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이렇게 계속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치가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주가 국감 마지막 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것을 헌정농단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이 탄핵을 계획대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대검찰청 국감 현재도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을 두고 여야가 격돌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야당 법사위 의원들이 김 여사 국감 출석을 요구하면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고 이걸 집행하겠다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 가느라고 이제 법사위 국감이 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좀 정해됐다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속개가 됐거든요. 네. 예,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만약에 못 나올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동행명령 얼마든지 국회에서 발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또는 대통령의 장모라고 해서 이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벗어난다 이런 것은 오히려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국회 관련된 법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고 그 법에 맞는 요건에 따라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라고 해도 법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성역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사위로서는 이 절차에 따라 동행명령장은 발부를 했고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제대로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영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 변호사님. 관저를 이제 야당 의원들이 찾았는데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정청래 위원장인가요? 이분이 뭐 기회만 있으면 이게 국회법 몇 조 보십시오. 위원장한테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뭐 국회법 몇 조 보세요. 매일 이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보고 싶은 조문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위원장에게 자기가 보기 싫은 조문도 국회법 전체를 봐야지 자기가 보고 싶은 조문만 보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국회 정은 감정에 관한 법이나 국회 국정조사나 감사법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무한정으로 이게 조사 감사하거나 또 이게 무한대로 동행명령 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제한이 뭐다? 수사나 재판 중인 그의 관여할 목적으로 원래 국정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상권분립상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중에 있고 무혐의라도 항고 중이니까 아직 수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항고했으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재판 중에 있는 이화영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무한정 불러내면 그 명태균 씨도 오죽하면 이게 못 논다고 하잖아요. 제 말은 국회에서 자꾸 이게 그냥 수사 중인 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관계자까지 불러가지고 그냥 또 하루 만에 뭘 밝히겠어요. 수사나 재판이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정치 공방만 벌이다가 망신주기로 정의도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사유도 안 냈지만 내봤자 나 수사 중이니까 못 나간다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대통령실에 몰려가가지고 이게 어차피 자기들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 어떻게 들어가면 경호원이 900명인데 뭐 몇 명이 가가 어떻게 쳐들어갈 겁니까?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저 사진 안 찍어 지지자들한테 저거 보여주기 안 그거 또 국회의원들은 다음에 선거 때 사진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쇼를 벌이고 있는데 이러니까 국회가 계속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명태균 씨 관련 의혹 관련해서 야당에서 계속 이제 여권을 향해서 공세를 펴는 그 주요 고리가 바로 강혜경 씨잖아요. 네. 명태균 씨하고 과거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실에서 함께 일했던 회계 책임자로서 이 강혜경 씨도 오늘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조금 전에 증인 선서를 막 끝내고 지금 관련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 법사위에 나오는 강혜경 씨, 이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증인입니다. 말씀 주셨지만 일단 명태균 씨가 사실상 운영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의 직원으로도 일을 했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 관련 보좌진으로도 일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제대로 알고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런 증인이거든요. 게다가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뭐 이른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여론조사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오늘 아마 국감장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또 증언들 또는 녹취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여론조사의 비용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의혹들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과연 어떤 녹취록이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지금 명태균 씨가 최근 상황들을 보면 대통령 부부와 대선 경선, 지난 대선 그 경선 그 초반기에는 이제 대통령과 이런저런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면서 막 뭐 메시지도 공개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본질과 관련된 얘기, 지금 강혜경 씨가 제기한 그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은 이제 그 강혜경 씨 진술이 좀 황당하죠. 지금 대통령 선거 직전에 2월에서 3월 사이에 여론조사 하고 3억 6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깜깜이 그 미공표 깜깜이는 제가 알기로 이게 6일 정도입니다. 선거 전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다 PNR 이라면서 이게 여론조사가 공표가 됐잖아요. 이거는 자기들 영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도 대통령한테 가 돈 받아와야 됩니까? 대통령 여론조사 주니까 갤럽이나 리얼미터도 돈 받아와야 되느냐고요. PNR도 이게 자기들이 여론조사 공표하면 자기들 영업이잖아요. 이걸 왜 대통령한테 받아가야 되죠? 근데 진짜 이제 깜깜이 기간에 대통령이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깜깜이 기간에 뭐 한두 번 조사해 봐달라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이제 뭐 비용을 주든지 그런 문제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냥 무턱대고 26번 뭐 2, 3월 이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 6일이면 깜깜이가요. 우리 보통 그 리얼미터는 일주일 단위로 조사해요. 갤럽도 한 3, 4일간 기간간 이게 조사하더라고요. 그럼 여론조사를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막 3, 4번씩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깜깜이 기간에 6일이면 꼭 한 번 정도 조사할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3억 6천이 나온다?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되고요. 뭐 대통령이 이런 걸 의뢰했다는 것도 없잖아요. 따라서는 일방적인 강혜경 씨의 주장일 뿐이지 여기에 뭐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됐다는 이런 이제 직접 증거는 없고요. 이 강혜경 씨 자체가 실무자예요. 그다음에 보좌관에 불과해요. 이런 분하고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이준석 대표가 이런 분하고 이게 직접 통화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 통화만 자동 녹음으로 이게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전부 다 전문 증거들이에요. 전부 이게 명태균 씨한테 들은 증거죠. 직접 통화한 게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강혜경 씨 폭발력 있는 진술은 전혀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 씨의 전언을 근거로 해서 이제 강 씨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계속해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그 명태균 씨 관련해서 제기된 그 의혹들 중에 이 본질적인 부분 중에서요, 장 변호사님. 네. 명 씨가 본인이 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지금 뭐 이준석과 오세훈은 내가 만들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보도된 것인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뒤에 본인이 있었다. 네. 이 세 가지거든요. 네.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혐의점이 있거나 또는 불법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파헤쳐봐야 된다고 생각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빠르게 수사를 해서 전방위적으로 관련된 특히 선거와 관련돼서 선거마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역할이 사실상 불법 역할은 아니었던 것인지를 좀 밝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선 과정에서도 지금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물론 서 변호사님께서는 그 녹취가 모두 전문 증거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 사례에서도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하는 전문 증거들로 사실 수사가 시끌벅적하게 이루어진 바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녹취록이라는 것이 전문 증거라고 해서 아무런 증거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녹취록이 하나하나가 지금 쌓여가면서 이 내용들 중에 혹시 치명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것을 단서로 해서 수사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영학 녹취록과 좀 다른 게요. 정영학 핵에서 녹취록은 이제 당사자가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50억 클럽이나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예. 전부 이게 당사자와 관계된 녹취록이다. 근데 강혜경 씨는요, 명태균 씨하고 이게 그 전부 주고받은 증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또는 이준석 대표 당대표 때 직접 이렇게 부탁했다는 건 없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그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관련된 의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속보하면서 예. 그때 그 김영선 보궐선거 때죠. 그때는 이제 그 누가 뭐래도 이게 그 공천권자는
이준석 대표예요. 그다음에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죠. 따라서 이제 그때 김건희 여사가 굳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공천을 부탁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대표한테 공천을 부탁해서 다시 이렇게 올 이유가 없잖아요. 왜? 명태균 씨 입장은 훨씬 더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선거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게 서로 친분이 있었잖아요. 당대표 나경원 의원하고 당대표 선거할 때. 그다음에 김종인 의원도 아버님이라고 모실 정도로 그렇다면 이게 직접 부탁하지. 이걸 직거래라 그러지.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김영선 의원 공천을 당대표 이준석 대표한테 부탁하면 직접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 통해서 우회적으로 할 이유는 없잖아요. 따라서 지금 아마 그 비슷한 녹취가 뭐 이게 나오고 있는 것들 언론 보도에 보니까 혹시 이게 그때 뭐 거래가 있었나 이런 건데요. 앞으로 이게 뭐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저도 공감하는 건 신속하게 창원지검에 이번에 그 검사 인력을 파견했거든요. 예. 좀 저는 그 녹취록을 빨리 다 분석해서 신속하게 좀 결과를 내놔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씨가 어떤 증언을 했고 추가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뭐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동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도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 국감에서도 문다혜 씨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에서 딸 문다혜에게 2억 5천만 원 송금합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해명에 따르면 화면 왼쪽에 있는 저 책의 디자인을 한 대가가 1억이라고 합니다. 1억짜리 디자인으로 보이십니까? 또 다른 1억 원은 문 전 대통령 대신에 인쇄를 받은 거라 그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출판사에서 돈을 빌린 거라 그럽니다. 인쇄를 왜 딸한테 보내고 출판사에서 왜 돈을 빌려줍니까? 이런 수상한 의혹을 못 본 채 눈 감으면 그 자체 직무유기입니다. 장 변호사님, 네. 지금 뭐 문다혜 씨 관련해서도 뭐 이런저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운명이라는 책에 뭐 인쇄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준태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수상한 의혹을 못 본 채 눈 감으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 부분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나 보죠. 글쎄요, 일단 뭐 이 부분이 뭐 관련된 보도가 추가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저는 검찰이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다혜 씨와 관련돼서 이미 계좌 추적이 끝난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이 사건은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거든요. 결국에 나아가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입니다. 따라서 이 뇌물 혐의가 되기 위해서는 문다혜 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였다. 라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다혜 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이 있는 것이고 이 거래 관계들을 다 조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박준태 의원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사가 안 되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저는 이 부분은 검찰에서 이미 들여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해보면 되겠지만 사실 이 경제 공동체라는 부분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계좌를 추적해서 보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이 있는지는 뭐 좀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문다혜 씨 남편 서모 씨가요 제대로 이제 그 최근에 한 십몇 년간요 제대로 경제 생활을 한 게 없어요. 아마 토리 게임즈의 그 월급이 아주 적더라고요. 토리 게임즈 그 회사가 거의 또 그것도 껍데기 회사입니다. 토리 게임즈. 그다음에 그 타이스타젤 있죠. 이것도 매출이 몇백 안 되는 껍데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껍데기 회사에 그냥 취업으로 돼 있었지 수입이요. 거의 얼마 안 돼요. 다만 이제 타이스타젯은 아마 이게 이제 뇌물로 보는 건데 실제는 이게 그 페이퍼 컴퍼니니까 티켓만 좀 팔다가 매출이 뭐 700, 1,500 이렇게밖에 안 되는 회사거든요. 거기서 월급을 2억 2,300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렇게 번개 경제활동 게 없는데요. 제가 재산을 봤더니 제주도에 그 별장을 송긴 신부한테 3억 8천에 산 거 그거 드러났죠. 그다음에 그 영등포 오피스텔 요거 불법으로 숙박을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6억 얼마 주고 산 게 또 있어요. 그다음에 그 종로구에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보니까 이게 오피스텔 집이나 한 별장까지 한 3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돈들이요. 전부 이게 좀 의심이 갑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양인에서나 유송아 씨 통해서 이게 거래 또는 이게 현금 5천만 원씩 어머니 거래 그다음에 경호원을 통해서 이게 또 돈을 가져온 차명 거래 그다음에 심지어 환치기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거래 이게 의혹투성입니다.
돈을 이게 출판사 의혹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 이제 언론에 그 보도된 모든 내용을 걸 다 이제 그 수사 중이라고 검찰은요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이게 다 작은 흐름을 이게 추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제 공동체 입증이 되면 그러면 이게 이상직 의원이 그 중진공 이사장 된 거하고 예. 이게 대가관계 연관성이 있으면 바로 직접 뇌물로 처벌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국회 상황은 정말 갈수록 야권의 대여 공세가 거세지고 있죠. 이렇게 거세지는 야권의 공세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핵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면서 여권의 비판을 피해갔던 민주당도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할 것입니다. 11월 2일 토요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남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국민 마음 건강의 최우선 치료법은 권력자 김건희 퇴진입니다. 예, 지금 들었다시피 뭐 하야 퇴진 같은 발언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롱패딩을 준비해서 다음 달 2일부터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사실상 이게 정권 퇴진 운동에 거대 야당이 이제 공식화한 거 아니냐, 다음 달에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언론들이 해석하던데요. 네, 일단 11월에 장외 집회가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원 내에서 할 것도 있지만 장 외에서 해야 될 일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특히 야당으로서 원 내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의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안도 많이 발의를 했지만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 앞에서 번번이 막혔던 적도 있었고요.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감에서도 나름대로 야당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국민들의 민심과 분노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들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지 국민들께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는 그런 또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과 또 분노가 또 지금 많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집권 여당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 정권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특히 실정한 부분들을 또 뼈아프게 또 꼬집어야 되고 견제해야 되는 분명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세워서라도 장외 집회가 필요하다 판단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 실정을 담은 당원용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이 당 핵심 관계자의 발언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초안 작성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 그 다음 달 장애 집회와 맞춰서 좀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민주당이 탄핵 운운하는데요. 탄핵 발의하려면 이게 사유를 뭐라고 적을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 이걸 탄핵 사유로 적을 수는 없잖아요. 뭐 대통령이 수사한 건 아니니까. 근데요, 뭐라고 적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파우치팩을 이게 아버지 친구 목사가 놓고 한 걸 안 돌려줬다 빨리. 이걸 탄핵 사유로 적을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없지만 그렇게 탄핵할 만큼 중대한 위법입니까? 옛날에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처럼 몇 천억씩 뇌물 정치자금 받은 것도 아니고 300만 원짜리 하나 던져놓고 그 부인이 간 게 탄핵 사유일까요? 아니면 결혼도 한참 하기 전에 2010년 전에 주가 거래한 거 이걸 이게 검찰이 부시에 수사했대서 대통령이 수사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탄핵 사유일까요? 제가 보기에 아무런 사유가 안 보입니다. 뭐 최상병 뭐 경로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탄핵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이 5년 동안 임기 지킬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뭐 이게 5.18전에 사람을 뭐 살인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누구처럼 이게 뇌물을 막 직접 수십억 수백을 받은 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중대하게 위법한 게 있습니까? 한 개라도 있습니까? 저 발언 중에 민주당 의원 발언 중에 하나도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서 중대하게 법 어긴 게 지금 드러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왜 탄핵 운운합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그 민주당이 탄핵 운운한 자체가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이런 그 반법치 반민주적인
공세다 이래 봅니다. 제가 조금만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 게 민주당 지도부가 뭐 탄핵을 발의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무슨 탄핵을 추진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공론화된 적이 없거든요. 지금 나오는 개별 의원들의 이야기들은 사실상 지금 현재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또 뼈아프게 꼬집으면서 규탄하는 목소리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탄핵 사유라는 것은 헌법에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탄핵을 빌드업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국민들께서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계시고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대해서만큼도 국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장외에 나가서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내야 된다라는 판단한 것입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의 장외 집회 움직임 이제 공식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죠. 조국혁신당은 10월 26일 오후 2시 검찰 해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 예정입니다. 11월 2일에는 가장 윤석열 정권에게 호의적이라는 대구에서 탄핵 다방을 엽니다. 국민께 직접 탄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릴 것입니다. 이후 전국을 다닐 것입니다. 네, 이런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다음 달부터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야권의 사법 리스크를 지목하면서 이런 야권이야말로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최고위에서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 하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선거법과 위정교사 재판의 1심 선고일이 임박하자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차라리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이 대표의 본심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통상 여와 야가 한 명씩,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합의 추천한 몫까지도 자기들이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로요. 다수당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다수당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려왔습니까? 이렇게 헌법 정신을 무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기껏해야 당대표의 범죄 혐의에 따른 이 처벌을 막는 겁니까? 네, 지금 여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11월 위기설, 이른바 거대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11월 위기설 때문인데 어떤 재판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 14일 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1월 15일 그리고 25일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있고요. 그리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2심 선고가 11월 20일로 잡혀 있습니다. 조국 대표도 대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올해 안에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정호 변호사님, 지금 여당이 지금 11월 위기설 이것 때문에 거대 야권이 같이 이제 대통령을 이렇게 흔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대통령을 먼저 끌어내린 탄핵을 하느냐, 아니면 이게 자기들이 죽느냐, 선택의 기로운 거죠. 뭐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가만히 앉아서 사법 리스크로 그냥 당하고 뭐 교도소 가고 정계 은퇴하고 이제 불출마하고 이렇게 가만히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 결사적으로 대통령을 이게 탄핵하려고 하는데, 근데 대통령 자체가 탄핵 사유가 워낙 없잖아요. 조국 대표도 제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한 골이 김건희 여사를 중점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이제 구도를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사법부는 이런 이제 정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굳건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는 오로지 그 법치 최후의 보루로서 법에 따라 판단할 겁니다.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본인들이 살기 위해 이렇게 방탄 몸부림쳐도 저는 뭐 판결은 원칙에 따라, 법리에 따라, 정과 팩트에 따라 판결이 날 걸로 기대합니다. 예, 최근에 재보선 국면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양당 이렇게 양당 지지층 사이 갈등이 좀 격해졌었거든요, 장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죠. 제명인의 마을이 회원들에게 조국혁신당 비판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화면에 지금 보시는 대로 11월에 모두 거리로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뭐 다 나온 공개된 내용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 여권은 계속해서 이제 11월 위기설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이제 야당의 의도는 이렇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야당 내에도 지금 위기감이 있나요?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야당 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어떤 위기감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당원들의 저런 이야기들, 또 강성 지지자들의 저런 이야기들은 결국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야당이 함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함께 규탄하고 투쟁해야 된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선거 때 나타난 호남의 민심 또한 사실상 이런 엄정한 시국에서 리더십을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리더십을 공고하게 해서 결국에는 현 정부의 실정과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국민의힘은 뭐 이른바 11월에 어떤 그런 위기설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좀 강성하게 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당이 만든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혹은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 이게 다 부존재하는 건가요? 모두 다 실존하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만나서 면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문제들을 야당이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을 프레임화해서 마치 11월 위기설 때문에 야당이 이러는 것 아니냐라고 여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서 물타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다음 달까지 워낙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아서 갈수록 더 큰 혼돈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